자, 문재인 지지율이 31%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쿠키뉴스가 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31.4. 이 쿠키뉴스는 매주 하는 게 아니라 매달 하는데요. 지난달에 43.6이었는데 한 달 만에 12.2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긍정이 31.4, 부정이 64.4. 그러니까 부정이 긍정의 2배가 넘는 이런 지지율이 나왔고, PK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지율이 10% 이상 하락했고, 호남과 충청에서도 20%대 하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폭 하락을 했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부산시장요 아마 그 효과하고 가덕도 신공항 이런 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올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40대 지지율이 확 떨어졌대요. 긍정평가가 57.1에서 36.1로 21%가 감소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도 부정과 긍정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 정권이 지지율이 다른 조사에서는 이제 40대만 문이 잘한다가 조금 우세하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다 무너졌고, 특히 30대하고 50대에서도 급속하게 문에 대한 지지가 철회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위기의 청와대 지지율 추락에도 속수무책, 유영민 실장이 안 보인다 이런 기사가 지금 떴어요. 자, 그래서 청와대가 12월 달만 해도 작년 12월 달만 해도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고 대변인이 이야기했는데, 어제는 뭐라 했는가 하면 국민의 마음을 엄중히 여기고 있다라고 지지율에 초연한 것처럼 보이다가 지금 상당히 쫄고 있는 모습이 대변인 멘트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정도 상황에 오면 반전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 조국 사태와 윤석열 징계 무산 등 정권의 위기는 있었지만은 그때는 그야말로 검찰과의 싸움 이런 정도나 일시적인 국민의 분노, 그래서 그걸 풀어주면서 조국이 사퇴하고 이러면서 끝났거나 아니면 추미애가 사퇴하면서 끝나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이 국민의 삶과 관계 있는 필수제인 집을 둘러싼 이 부동산 투기, 특히 공직자들의 투기 문제가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분위기와 그때와 굉장히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노무현 정권의 말기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노무현 정권이요, 지지율 롤러코스터를 탔지요. 추락하는 듯 하다가 또 올라가고, 그리고 탄핵에서 살아나면서 올라가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 초반과 임기 중후반에 두 번에 걸친 부동산 폭등이 있었죠. 결국 노무현 정권이 무너져간 이유가 이 부동산 투기공화국이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2017년 3월 4월경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무너진 것은 부동산 투기공화국, 결국 삼성공화국 1이었다. 근데 문가리는 삼성공화국 2가 될 거다. 노무현 정권은 굉장히 진보적인 정권으로 계급을 업사이드 다운 할 것처럼 큰 소리를 쳤지만은 결국은 기득권에 둘러싸여서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복도시, 무슨 클러스터,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등 골프장 등 전국토를 투기판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토지 보상금을 수도권으로 밀어 올렸고, 그래서 전 국민이 부동산 시행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었던 그런 정권이었다. 그러다가 부동산 붐이 꺼지면서 노무현 정권도 맥없이 그냥 무너져 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열화 같은 서민들의 환영을 받다가 나중에는 한 자리 지지율로 떨어진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그들의 지지 기반이었던 서민에 대해서 부동산을 올려가지고 집을 가진 자와 집을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를 하늘과 땅처럼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영역으로 만들어버린 부분에 대한 서민들의 분노가 노무현에게 쏟아져서 노무현 정권이 망했다. 문재인 정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시작하면서부터 부동산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초장부터 이 오른 권원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이 뭔가를 이렇게 진지하게 갔어야 되는데 그냥 대중적으로 선동하는 장난만 25번이나 치다가 결국은 투기꾼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재개발, 재건축 완화, 역세권 규제 완화, 또 신도시 이렇게 갔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기들이 주장해오던 진보 좌파 정권의 특징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게 뭐지? 결국은 똑같이 가네? 이러던 찰나에 LH 투기가 딱 터지니까 이게 젊은 20, 40대부터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집 없는 서민이 서울에 아마 절반 이상 될 거예요. 서울로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 분노했죠. 그런데 집이 올라서 룰루랄라 하면서 지난 선거 때 문가리를 찍어줬던 사람들이 이번에 종부세, 즉 공시지가가 인상되어서 세금 폭탄을 맞으면서 이제 그 사람들도 이게 뭐지였습니다. 집값 오를 때 좋았지 세금 낼 때를 생각 못했던 거죠. 자, 이런 부분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의 위기는 그냥 이 정권의 한 개인 몇 사람이 잘못해서 생겨서 그것만 정리하면 그냥 돌파구가 있던 그때와는 아주 다른 위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 돌파에 대한 어떤 정치 공학적 기술이 딱히 답이 나오지 않고 있고 추락하는 지지율을 마냥 지켜보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 초부터 청와대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이런 침체된 분위기를 잘 느끼면서 과거에는 위기가 좀 오면 참모들이 출구 전략을 치열하게 토론했는데 지금은 그런 파이팅이 안 보인다고 불안함을 내비쳤어요. 그럴 수밖에요. 예를 들어서 2018년 1월 달에 남북 무슨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을 둘러싸고 대중들의 비판이 쏟아져서 일시적으로 지지율 추락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지금 드루킹 사건도 같이 터지고 그랬죠. 이 문 정권이 초창기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다 돌파해냈습니다. 심지어 작년 4월 총선 한 달 반 전에는 총선 대패가 예상이 됐음에도 코로나 모범 방역국가 재난지원금으로 돌파를 해냈어요. 그런데 이 문가리가 자신의 권력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오만해졌어요. 그래서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을 자기가 편한 사람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유영민 비서실장이라는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정치력이 있을 리가 없지요. 다만 예스맨으로 송금이 없을 그런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온한 성품을 바탕으로 직원과 이 소통을 시도하는 리더십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의 위기 국면에서 수석 비서관들과 전략을 논의하고 대통령에게 직보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이 의문은 무슨 의문인가 하면 이 사람이 청와대의 위기에서 안에 중심을 꽉 잡고 그리고 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논의들을 끌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의 지보고 체계가 흔들리면서 업무도 중구난방으로 흔들리고 있다. 심지어 이 정무수석실의 최재성이가 이 사람도 또 이 내공이 만만찮은 정치인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무수석 최재성이 행정관을 모아서 별도로 정무기획팀을 꾸리고 이러면서 청와대의 비서진 진영에 한마디로 서열과 이 체계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정무수석 산하 정무기획팀이 만들어져서 별동대가 꾸려졌다. 이거는 비서실장이 강하게 꽉 움켜잡고 있으면 가능한데 비서실장이 강하게 움켜잡을 정치적 내공이나 배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말기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그냥 이 무기력한 사람들로 갖다 놓으면서 마지막에 위기가 와도 대응이 안 됐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김기춘 실장이 하다가 빠지면서 청와대가 급속히 무너져 갔죠. 그래서 청와대가 비서실장 외에 정무수석의 권한까지도 강해졌고, 최근에 문가리가 좀스럽다는 표현을 써서 밖으로 노출시킨 부분이나, 또 문가리의 아들인 문준용이가 자신의 그림자 작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이 문제 인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청와대가 이제라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내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것도 사람의 능력이나 자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4월 7일 날 선거를 치게 되면 이후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임종석의 박원순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한명숙과 관련된 검찰의 이 수사 의혹 문제 제기라든지 이해찬이가 거의 다 이겼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숙하고 국민들을 달래야 될 청와대가 국민들을 더 자극하고 있다는 것은 청와대에 여러 가지로 좀 막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제 막장으로 가면서 누구도 이 문제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권도 4월 7일 선거를 치게 되면 이제 급속한 권력에서의 이탈 현상이 발생하고 이제 충성파들도 슬그머니 발을 빼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레임덕 정세가 나타날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